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 정당들의 지원 경쟁도 치열합니다. 충북을 방문하는 거물급 인사들의 구애 유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지사 후보들의 청년 정책과 공약들을 2030 청년 면접관들이 입사 면접 형식으로 살펴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3년 만에 축제가 다시 열리면서 대학 캠퍼스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충북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 정당들의 지원 경쟁도 한창입니다. 충북을 방문하는 거물급 인사들의 구애 유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청주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는 검찰공화국 부활을 막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 이틀 앞서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등에 이은 릴레이 충북 지원 유세입니다. 제천과 옥천, 진천 등 3곳 이외 지역에서 우세를 점치지 못하자 충북 챙기기 행보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누구보다 충북을 잘 아는 지역 인물론이 선거 막판의 카드입니다.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후보들이 선출됐습니다. 그 후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도민과 시민 그리고 국민들께 다가가서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제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옥천에서 각각 총력전을 폈습니다. 힘 있는 여당 단체장이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라며 나란히 여당 인물론을 호소했습니다. 한 달 전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충북 방문 이후 지난주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은 충북 지원 경쟁입니다. 국민의힘은 충북 대부분 지역을 우세, 옥천 등 일부만을 경합으로 보고 민주당 차원의 구애에 대응하는 중입니다. 다만 우세를 자신했다 막판 결과가 뒤집힌 앞선 충북지사 선거 사례 때문에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여론조사에 이기는 결과가 나와 있지만 조금 더 낮추면서 조금 더 겸손하게 도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정책 선거 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사전투표부터 유권자들의 선택이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는 본선거일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청주에서 중앙당이 총력 지원하는 대형 새몰이 격돌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주시장과 제천시장, 단양군수 후보들의 공약을 허지희, 이지연 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후보는 5대 공약을 경제와 민생에 집중했습니다. 일자리 3,000개 창출을 비롯해 충주시민 전원 2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구도심 활성화와 연계한 신축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주택 1,000호 공급, 그리고 학생급식 지원센터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출산 축하금 상향과 매월 5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제시했습니다. 충주 아동이 한 7,200명 정도 되는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를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기령 후보는 관광자원 확충과 민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탄금호와 제호계, 호암지, 계명산 등 4개 거점 지역에 국가정원과 리조트, 시민의 숲 등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충주 과천 간 민자고속도로 추진, 저렴한 가격의 충주 시민골프장 건설, 봉방동 청년주택 설립과 아동 예체능 수당, 고교 해외 수학여행비 지원, 농촌 외국인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32평형으로 임대주택에 청년들을 입주시키고 아이 낳고 잘 지내시면 일정 기간 후에 원가로 분양해드리겠습니다. 30대인 무소속 강문성 후보는 청년 정착 정책에 무게를 뒀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갭이어 월정액 지원과 찾아가는 노동보호센터 설립, 상급병원 분원 유치, 성악 콩쿨과 충주호 재즈 페스티벌 등 예술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두 아이의 아빠로서 육아 부담을 덜 출산 도우미 100일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힘든 부분을 해결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00일 동안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공약을 내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인 무소속 최영일 후보는 시민 등 각층의 활발한 시정 참여를 내세웠습니다. 종교계 자문회의 설치와 시민대표기구와의 정례회의,
자연환경 침해를 최소화하는 사업 추진, 최대한 많은 시민 재난 지원금 지급, 의료 환경 확충을 5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행정적인 조치, 사실적인 조치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이 응급의료 붕괴 문제, 충주에 많이 아프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현직 시장과 대사 네, 진행상에 잠시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책과 청년 정치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청년 정치를 묻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김영환 도지사 후보의 정책과 공약들을 2030 청년 면접관들이 입사 면접 형식으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수험표를 목에 걸고 면접장에 들어섭니다. 입사시험을 보듯 긴장한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MBC 충북과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소속 청년 면접관들은 먼저 김 후보 공약 가운데 기후위기와 관련한 공약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요즘 미래 세대의 큰 화두가 기후위기인데요. 기후위기 관련 공약이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 후보는 세계적인 문제여서 충북도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있어서 공약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공약의 이해의 바탕에 깔려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해결책을 묻자 김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미세먼지 원인부터 과학적으로 분석한 뒤 해결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도 미세먼지로 좀 전국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고 또 제천과 단양은 시멘트 업계가 많아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진단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건지와 SK 하이닉스의 LNG 발전소에 대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나 또는 SMR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섣부른 상황이 아닌가. 지난 대선의 화두였던 성평등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여성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없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차별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받고 있는 차별 등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아직도 여성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러나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할당을 한다든지 과도한 보호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나. 또 여성가족부는 이름을 없애더라도 역할은 남겨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해왔던 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했던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발랄한 생각 또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도를 좀 변화시키는 데 쓰고 또 저도 좀 변화해야겠다. 50분 남짓한 청년 면접 전체 영상은 MBC 충북뉴스 유튜브 채널과 세명대 단비뉴스 웹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충북 선관위가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내 표지판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SNS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 일부만 기표되거나 같은 후보자 기표란에 2번 이상 기표해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민의힘 김경혜 진천군수 후보 측이 상대인 송기섭 민주당 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경회 후보 측은 송 후보 측이 낸 모 단체의 지지선언 보도자료를 확인한 결과 소속 회원들의 동의가 없었고 단체 정관상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수도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기석 후보 측은 해당 단체 임원 등이 지지선언과 함께 서명까지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 측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특정 정당 후보들의 SNS에 180여 건의 좋아요를 누른 진천군 공무원 2명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학 캠퍼스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고 있는데요. 입학한 뒤에도 비대면 수업이 전부였던 코로나 학번들은 처음 맛보는 캠퍼스의 낭만과 즐거움에 들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 거침없이 물총을 쏩니다. 물총 세례에 물벼락까지 맞아 옷이 흠뻑 젖어도 모두가 즐겁기만 합니다. 대학 캠퍼스가 물놀이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거침없이 풀장에 뛰어들고 거대한 미끄럼틀도 쉴 새 없이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 너무 좋아요. 물총 이런 거 애들 쏘고 하니까 재밌어요. 아니 저는 애들 막 쏘니까 통쾌해요. 코로나19로 사라졌던 대학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살아나면서 캠퍼스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익숙한 코로나 학번 학생들은 이제야 대학생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이렇게 축제도 즐기고 막 연예인 공연도 오고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다 같이 뒤풀이도 하고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해도 꿈의 대학생활인데 작년에는 한 번도 그게 이루지 못했잖아요. 진짜 내가 대학생이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학과별로 마련한 부스에서는 학생들이 각종 체험놀이에 나섰고 푸드트럭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요제와 인기 가수의 공연이 펼쳐져 코로나19 이전의 화려한 대학 축제의 모습이 재현됩니다. 1학년 때 진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2학년 때 또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했을 때 정말 허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3학년 되고 나서 축제하니까 정말 재밌어요. 한국교원대에서도 이틀 동안 청남 축전을 열어 게임과 각종 공연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대면 축제에 지역대학가는 모처럼 코로나19 이전에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22년도 지자체 추천 안심관광지에 충북관광지 17곳이 선정됐습니다. 청주 청남대, 충주 중앙탑 사적공원, 국립제천치유의숲, 속리산 숲체험 휴양마을, 옥천 향수호숫길, 증평 에듀팜 특구 관광단지, 단양 다리안 관광지 등입니다. 안심관광지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치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위생 안전관리가 우수한 곳으로 관광공사 홈페이지 특집관에서 통합 홍보하며 6월 여행 가는 날과 연계해 집중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2024년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지로 진천군이 결정됐습니다. 충청북도체육회는 이사회를 열어 2024년 63회 충북도민체전 개최를 단독 신청한 진천군을 최종 개최지로 결정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도민체전 개최지였던 진천군은
코로나19로 대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돼 2024년 대회 개최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한편 내년 제62회 충북 도민체전 개최지는 영동군입니다. 옥천군이 5년 안에 택시 20%를 줄이는 감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옥천군은 적정 택시 대수가 87대라는 2019년 택시 총량 산적 용역 결과에 따라 올해 법인 택시 넉 대를 비롯해 총 면허 대수 130 넉 대 가운데 20%인 27대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년 택시 운송 면허 실거래가와 충청권 지자체 보상금 평균을 고려해 감차 보상금은 법인 4,300만 원, 개인 택시는 9천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청주시가 올해 2차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25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시 추천을 받아 최대 5억 원의 은행 융자를 받으면 3년간 이자 중 연 3%까지 보전하기로 하고 다음 달 7일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 3월에도 1차 경영 안전자금 254억 5,500만 원의 융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제61회 충북 도민체전의 마스코트 포나와 보나가 공개됐습니다. 옥천군은 제61회 충북 도민체전 마스코트 공모 결과 옥천의 대표 과일 포도와 복숭아를 형상화한 마스코트에 포나와 보나라는 이름을 확정해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명칭 공모는 관내 어린이집 원생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주민 선호도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됐습니다. 올해 제61회 충북 도민체전은 옥천 공설 운동장을 중심으로 8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단양군이 옛 초등학교 터를 관광자원으로 만듭니다. 단양군은 단양읍 기촌리 옛 단양초 금곡분교 부지 6,800여 제곱미터에 체험 관광 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를 오는 7월 4일까지 모집합니다. 그동안 금곡분교에서는 하루를 머물며 단양의 관광지를 방문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괴산군이 올해 확보한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괴산군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93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25.1%, 58억 7천여만 원이 늘었고 이는 올해 전체 예산의 5.4%입니다. 괴산군은 보조금을 이용해 괴산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농촌 협약, 군립도서관 건립, 숲교육 체험단지 조성, 산마기의길 진입도로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충주에서 3년 만에 택견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28일 오후 3시 충주 택견원에서 열리는 행사는 인간문화재 정경화 선생을 비롯해 전국 택견 전수자들이 모여 미디어 영상과 결합한 택견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인 북청 사자노름 보존회도 참석해 사자놀이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을 알리고 전승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일교육 주간을 맞아 다양한 평화통일 수업이 이뤄집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통일교육 주간을 맞아 모든 학교에서 독서 토론과 통일 디자인하기, 통일 캠프 같은 다양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뉴스 진행 도중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전해드립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